네, 안녕하세요. 2022년도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문제 오전 짝수형 문제풀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2022년도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1교시 오전 짝수형의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복지제도를 묻는 표현이죠. 자, 목적.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 안정 지원의 목적이다.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70%의 수준 이하의 노인에 해당되며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기초 상식, 지식이 없어서 그리고 좀 이런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혼동되고 그래서 저는 시험 당시에 1번과 2번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3번은 주택연금이니까 모기지론처럼 주택을 담보로 아마 연금처럼 그 생활 안정 지원을 받는 거고 고용보험은 직장이나 일과 관계된 보험일 것이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도 어느 정도 그 직업과 관련된 그리고 업무 중에 일어나는 산업재해 보상 관련이라서 여기 그 목적이나 이런 데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1번과 2번으로 추려졌었는데요. 정확한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다음 문제를 그냥 바로 풀었던 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서 고민을 심사숙고하다가 풀어서 맞췄던 문제로 기억됩니다. 자, 기초연금입니다.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기초연금, 생활 안정 지원이라 해서 기초연금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이면 그 노인분들 중에서도 소득이 어느 이하라고 했으니 뭔가 좀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한 분들을 더 지원하는 것일 것 같아서 기초연금을 선택해서 맞췄던 문제입니다. 자, 제가 책을 지난번에 오른쪽에 스캔을 해서 그 자료로 썼는데요. 스캔이 잘 안 받아지더라고요. 그 불빛 때문에 글씨가 깨끗하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일일이 발췌를 해서 타이핑을 한 겁니다. 밑에 보시면 페이지 22페이지에 요양보호 개론에 있어서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 사회복지의 분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공적 부조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공적으로 부조하는 거죠.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거. 외면하지 않고 공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사회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보험 안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우리 여기 보기에 보면은 1번과 4번, 5번이 해당되겠죠?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증진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입니다. 2번 국민연금보험. 저 여기 1번에 있죠? 국민연금.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이 사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사망을 하게 되면 누가 나의 장례를 치러줄까? 장례 치러주는 사람이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보험으로 국가에서 1인 가족들 그 사망에 대한 장례를 치러주는 제도도 있다고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아마 이게 그 국민연금보험에서 그런 사망에 대한 연금급여 차원으로 아마 장례를 치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퀴즈 보다가 아마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1인 가족. 자, 그래서 국민연금보험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 안정과 복지. 자, 각각 1번, 2번의 특징이 다르죠? 건강 증진, 그 다음에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자,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기억이 잘 되지 않는 게 사실이죠. 고용보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 지도와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업,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고 일을 해야 실생활에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그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이 고용보험을 통해서요. 그리고 고용보험을 통해서 국가의 직업 지도와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실업급여 나오죠.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한다. 자, 4번 보시겠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자, 여기 보기에 5번에도 있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근로에 관한 건 없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5번을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인의 관련된 사항은 맞지만 여기는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이 사항과는 다릅니다. 자, 사회 서비스. 사회복지 분야에는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 서비스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인간다운, 여기 잘못됐네요. 인간다운입니다. 인간다운 생활보장,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위한 개별 서비스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제가 녹음을 하고 나서 수정이 가능하니까 아마 보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다운. 자, 역량 개발과 사회 참여 지원도 서비스 해준다고 합니다. 그죠? 사회의 일환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서비스겠죠?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다문화 가정 등의 대상별 서비스와 정신보건복지, 산업복지, 의료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분야별 서비스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또 다른 거 볼까요? 국민연금제도, 그죠? 국민연금제도
기초연금 제도, 주택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3페이지에 있던 내용을 제가 다 타이핑을 한 겁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국민연금제도,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아까 앞 페이지에서도 국민연금은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라고 되어 있죠.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 후에 자신이 낸 보험료와 이자 및 투자 수익,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연금을 받도록 설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국민연금 급여에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초연금제도, 이 3번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초연금제도이죠.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되었으나 가입하지 못한 노인 인구가 많았고, 위에 보시는 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못한 노인 인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정보 공유도 안 돼서 그런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 저도 몰랐던 제도들이 누군가는 벌써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아마 이분들도 그랬지 않았을까 예측해 봅니다.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 기간이 짧고 급여 수준이 낮아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웠다. 그죠? 가입 기간이 10년이면 그렇게 긴 건 아니니까. 이에 정부에서는 2014년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이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에게 사회복지를 주는 제도가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나, 이 부분이 이것이 설명해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초연금을 선택했었습니다. 주택연금,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 자, 이거는 주택 보유자들만 또 가능한 거겠죠. 세를 살거나 이런 분들은 그게 불가능하겠죠.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고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용보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 지도와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한다. 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 지도와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한다. 자, 조금 반복되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책을 공부를 하시려면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책을 직접적으로 찾아보시지 못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틀어서 소리로만으로도 반복적으로 듣고 머릿속에 자꾸 그 글자 문구라도 머릿속으로 새겨보시면 기억을 도울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는 목적은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에서 70% 수준 이하의 노인에게 복지를 한다.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조성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재원에서 빠져나가는 거 기초연금 제도였습니다. 조세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4번 가시겠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자,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가 정해져 있죠. 어떤 기준이 있죠. 자,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가 정답입니다.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인데요. 자, 여기 65세 이상인데도 해당 사항이 아닌 분도 계시고, 같은 50세이지만 해당이 안 되고, 또 50세보다는 나이가 많은 60세인데도 해당이 안 되네요. 왜 이럴까요? 자,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성 질환에는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치매, 그죠? 치매, 파킨슨 질환, 뇌졸중,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뇌졸중에는 뇌경색, 뇌출혈, 머릿속에 있는 혈관이 굳거나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있는 그 뇌졸중, 묶어서 뇌졸중이죠. 뇌졸중입니다. 그 세 가지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보면 혈관성 치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치매, 파킨슨 질환, 뇌졸중이 해당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50세, 65세 미만이지만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른쪽 한번 볼까요? 페이지 34페이지에 요양보호 관련 제도 서비스에 나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란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 치매, 파킨슨 질환, 뇌졸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야 제가 요양보호든지 시설 입소를 해서 그 요양보호 대상자로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일상생활이 어려웠을 때. 자,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다. 자, 결핵은 노인성 질환, 3대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거죠. 2번,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 자, 65세 미만인 경우는 노인성 질환이어야만 가능하죠. 결핵은 노인성 질환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3번 혈관성 치매로, 자, 치매네요. 신체활동이 어려운, 신체활동도 어렵다고 합니다. 40세, 65세 미만이죠. 4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다. 맞습니다. 4번 병원 입원 중 병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자, 그럼 시험에 보기 한번 파악해 볼까요? 1번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65세 남자 백내장 수술. 이거는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결핵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골절도 해당 사항은 아니죠.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 자, 이것도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조금 의문이 가는 거는
65세 이상인 자가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 65세인데도 백내장 수술 65세지만 아마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가 저하된 그 판단을 심의를 받은 대상자에 한해서인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백내장 수술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가 해당 사항이 된다. 그렇죠?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3번, 4번만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개수는 정말 작지만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을 책과 비교해가면서 꼭 집어가면서 공부를 한다면 더 좋은, 질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나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앞전 시험지 풀이 영상에서는 스캔 받고 타이핑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고요. 못한다고 했지만 이 자료는 이미 그 말을 하기 전부터 작업을 조금씩 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걱정이 7번부터는 제가 작업을 해 놓은 게 없어요. 일일이 책을 보고 또 다 적을 수가 없어서 그 문제와 연관이 되는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서 또 타이핑을 해야 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가 본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험을 먼저 치른 사람이고 4월에 그 합격증을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공부하시는 특히 그 50세 이상 분들 조금 더 천천히 설명해 드리면서 공부 잘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자료를 올리는 거라 저도 신경은 많이 쓰지만 얼마나 자주 많이 올릴지는 저도 정확히 약속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시간 내서 꼭 한 번씩 들어보시고 공부를 하는 거는 반복을 하면 어느새 그 몸에 체화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뇌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힘내시고 열심히 그냥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부여를 주시는 셈이 되겠죠?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